15세기 초 영락제는 10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 장대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자금성에는 9,999칸 반의 방이 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하늘의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 1만 칸이니 지상의 황제는 그보다 반 칸 적어야 한다는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약 8,700여 칸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 엄청난 규모는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관리와 방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갓 지은 궁궐이 불타버린 비극은 이 거대한 제국의 중심지가 가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금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태화전의 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묵직한 옥처럼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검은 벽돌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금전, 즉 금벽돌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진짜 금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벽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금을 얻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귀했습니다. 이 벽돌은 수저우 지방의 아주 고운 흙으로만 만들어야 했습니다. 흙을 채취해 불순물을 거르고 반죽하여 그늘에서 오랜 기간 말린 뒤 가마에서 수개월 동안 굽고 식히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백나무 기름을 먹여 광을 내기까지 무려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벽돌은 두드리면 맑은 금속성 소리가 났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겨울에는 온기를 머금었습니다. 황제가 밟는 땅조차도 평범해서는 안 된다는 명청시대 황실의 극단적인 사치와 권위를 보여주는 바닥재입니다. 황제가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고 즉위식 같은 큰 행사를 치르던 외조 구역의 넓은 마당에 들어서면 기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드넓은 공간에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심겨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조경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황제의 안정과 권위를 위한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암살 방지였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는 자객이 몸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황제가 머무는 핵심 공간 주변에 시야를 가리는 모든 요소를 제거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황제의 절대적인 위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하들이 태화전을 향해 걸어갈 때 거대한 건축물 외에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 어떤 것도 없게 하여 오직 황제의 위대함과 궁궐의 웅장함만을 느끼도록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삭막해 보일 정도로 넓은 돌바닥 광장은 그 자체로 황권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자금성의 수많은 건물 지붕 끝 추념마루를 올려다보면 작은 동물 조각상들이 줄지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잡상이라고 하는데 화재를 막고 악귀를 쫓아내는 수호신 역할을 합니다. 맨 앞에는 봉황을 탄 선인이 길을 인도하고 그 뒤로 용, 봉황, 사자, 해마 등 상상 속의 동물들이 따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이 동물들의 숫자가 엄격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3개, 5개, 7개처럼 홀수로 배치되는데 자금성에서 가장 격식이 높고 중요한 건물인 태화전 지붕에는 유일하게 10개의 잡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9개를 넘어선 숫자 10은 완벽함과 지존을 의미하며 오직 황제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지붕 위에 작은 조각상 하나에도 황제와 나머지 존재들을 철저히 구분짓는 봉건 시대의 엄격한 위계 질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거대한 목조 건축물 집합체인 자금성에 있어 화재는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궁궐 곳곳에는 드방이라 불리는 거대한 구리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두어 화재 발생 시 즉시 소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자금성 전체에 이런 항아리가 300개가 넘게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이징의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항아리 속 물이 꽁꽁 얼어버리면 불을 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 거대한 구리 항아리 밑에 아궁이를 만들고 숯을 피워 겨우내 물이 얼지 않도록 온도를 유지하는 일을 전담하는 황관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이면에는 이처럼 건물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했던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서려 있습니다. 베이징의 겨울은 매섭기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광활한 자금성 안에서 황제는 어떻게 혹독한 추위를 견뎠을까요? 놀랍게도 자금성 주요 정각의 바닥 밑에는 우리의 온돌과 매우 유사한 난방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황제가 머무는 침실이나 주요 공간의 바닥 밑으로 연기와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화항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황관들이 질 좋은 숯을 떼면 그 열기가 바닥 전체를 은은하게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실내 곳곳에는 홀롱이라 불리는 거대한 화로를 두어 공기를 덮였는데 이때 연기와 냄새가 나지 않는 최고급 숯만을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황제가 머무는 실내는 늘 봄처럼 따뜻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된 황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날 자금성 고궁 박물원을 방문하면 유서 깊은 건물 사이를 유유자적 거니는 고양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약 200여 마리에 달하는 이 고양이들은 단순한 길고양이가 아닙니다. 많은 수가 명, 청시대 황후와 비빈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황실 고양이들의 후손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황궁의 여인들에게 고양이는 외로운 궁궐 생활의 소중한 말동무이자 반려동물이었습니다. 또한 목조 건물의 치명적인 쥐를 잡아 귀중한 서적과 보물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시절의 고양이들은 여전히 대를 이어 궁궐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 측의 공식적인 관리를 받으며 관광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금성의 살아있는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자금성, 이라는 이름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붉은색이 아니라 보라색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대 중국 천문학에서 하늘의 제왕인 옥황상제가 거처한다고 믿었던 별자리 자미원, 북극성 주변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지상의 황제가 사는 궁궐은 하늘의 궁전과 같다는 존엄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 은 말 그대로 금지된 구역을 뜻합니다. 황제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을 모시는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었던 곳. 한번 들어가면 황제의 허락 없이는 살아서 나오기 힘든 절대 권력의 공간임을 이름 자체에서부터 엄중히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00년 넘게 중국의 심장이었던 이곳은 그 이름처럼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히 금지된 신비롭고도 두려운 성이었습니다.